살다 보면 불현듯 가슴이 움직이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 다가오는 걸까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가슴 움직이는 순간들. 이웃집에 사람이 산다 6회 시작합니다. 진행 강현정입니다. 오늘은 꿈을 먹는 요정을 소개합니다. 안네 게르트 푹스 후버 그림, 미하엘 엔데 글, 문성원 옮김, 시공 주니어에서 편했습니다. 단잡나라에서는 잠자는 일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단잡나라고요. 그렇다고 잠을 많이 자거나 오래 자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단잡나라 사람들은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마음도 따뜻하고 정신도 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잡나라에서는 잠을 가장 잘 자는 사람을 왕으로 뽑지요. 이 나라에 단꿈이라는 딸을 둔 왕과 왕비가 있었습니다. 단꿈공주는 이름만큼이나 얼굴도 참 예뻤어요. 단꿈공주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모두 그 사실을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단꿈공주는 부모님과 함께 단잠궁전에 살았는데 새하얀 이불을 덮고 커튼이 드리워진 커다란 침대에서 잠을 잤답니다. 하지만 단꿈공주는 밤이 되어도 잠자리에 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조금이라도 더 깨어 있으려고 했지요. 사실은 잠이 드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단꿈공주는 잠이 드는 걸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매일 밤 아주 무서운 악몽을 꾸었기 때문이랍니다. 어른들도 악몽을 꾸는 게 무섭고 싫은데 어린 공주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단꿈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잡나라 공주가 악몽을 꾼다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인걸? 단잡나라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걱정을 했어요. 왕과 왕비는 근심에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단잡나라의 왕과 왕비답지 않게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단꿈공주는 얼굴빛이 점점 창백해지고 몸도 야위어 갔지요. 왕비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공주가 악몽을 꾸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요. 그런데도 공주가 자꾸만 악몽을 꾸자 왕은 단잡나라에 있는 의사들과 과학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잠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단꿈공주가 누워있는 커다란 침대 주위에 둘러서서 라틴말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갖가지 약을 써보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나라로 심부름꾼을 보냈지요. 나이가 든 목동이며 약초를 파는 여자, 또 농부와 어부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좋은 방법을 알지 못했답니다. 왕은 단잡나라 곳곳에 벽보를 붙이고 모든 신문에 광고까지 냈어요. 단꿈공주가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래도 공주를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왕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겠군. 왕비도 기대에 차서 맞장구를 쳤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왕비는 오랫동안 입을 일이 없었던 왕의 여행복을 꺼내 다림질하고 배낭 가득 먹을 것을 담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단잡나라 왕은 넓은 세상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왕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았어요. 기관사, 소방수, 학교 선생님, 공장 직원, 택시 운전사, 채소 장수에게도 물어보았답니다. 카우보이와 에스키모, 흑인 소년과 중국인 노인에게도 물어보았고요. 하지만 악몽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몹시 지친 단잡나라 왕은 용기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그렇다고 아무 보람도 없이 단잠궁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길이 닿는 대로 무작정 걸어 나갔지요. 날이 저물어 주위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단잡나라 왕은 그새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잡나라 왕은 결국 길을 잃고 말았어요. 주위에는 넓고 거친 들판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눈에 덮인 금작화가 으스스하고 기괴한 모습으로 사방에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단잡나라 왕은 몸과 마음이 하도 지쳐 있어서 무서운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금작화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그마한 달빛 한 점이 이리저리 통통 뛰어다니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던지 눈으로는 움직이는 모습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단잡나라 왕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제서야 자그마한 달빛 같은 얼굴에 팔과 다리도 달려있는 요정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정의 커다란 머리는 온통 가시로 뒤덮여 있어서 꼭 엉겅퀴나 고슴도치 같아 보였지요.
요정은 별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왕을 쳐다보더니 마구 웃어댔습니다. 그러자 얼굴에 수없이 많은 주름이 생겨났지요. 하지만 가장 이상하게 생긴 건 엄청나게 큰 입이었어요. 줄곧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굶주린 어린 새가 부리를 있는 대로 벌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아이 참, 누가 나 좀 초대해 주지 않나? 아 참, 누가 나 좀 초대해 주지 않나? 요정은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란 말이야. 지금 당장 누가 나를 식사에 초대해 주지 않으면 내 몸뚱이라도 꿀꺽 삼켜버리는 수밖에 없어. 요정이 입을 쫙 벌리자 머리는 물론이거니와 조그맣고 빼빼 마른 몸뚱이까지 크게 벌린 입 뒤에 가려져서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단잡나라 왕이 말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다오. 이곳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어. 요정은 계속해서 말했죠. 나와 함께라면 또 몰라. 하지만 나는 누군가가 식사에 초대해 주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데. 단잡나라 왕은 뱃속을 쥐어보았지만 가방 속을 열어보았지만 이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없구나. 단잡나라 왕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버터를 바른 빵 조각이라도 남아있으면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왜? 퇴! 요정은 버릇없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건 줘도 안 먹어. 내가 누군지 통 모르는 모양이구나. 안 그래?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럼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단잡나라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 악몽을 꾸지 않게 해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단다. 그러자 달빛으로 빛나는 요정은 신이 나서 펄쩍 뛰더니 갑자기 아주 공손해졌지요. 야호! 요정이 제잘거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주 맛난 걸 먹을 수 있겠네? 드디어 초대받았다. 초대받았어. 빨리 외투를 벗어서 나한테 줘. 네가 신고 있는 장화도 필요하고 그 지팡이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내가 초대받은 곳으로 갈 수 있거든. 단잡나라 왕은 하도 어리둥절해서 거절도 못하고 요정이 달라는 대로 모두 내주고 말았습니다. 요정은 킥킥거리며 말했지요. 내가 네 물건을 다짜고짜 빼앗는 줄 알아? 물론 아주 틀린 소리는 아니지. 하지만 나는 도둑질은 하지 않아. 두고 보면 군소리 없이 다 내주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이게 다 우리 셋 모두를 위한 일이거든. 너랑 네 딸을 위해서도 잘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꿈을 먹는 요정인 나를 위해서 아주 잘된 일이지. 꿈을 먹는 요정은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더니 입맛을 다졌습니다. 그러더니 단잡나라 왕이 궁금해하며 까닭을 묻기도 전에 세 가지 물건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어요. 외투는 큼지막한 흰 종이가, 또 지팡이는 기다란 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화는 커다란 잉크병이 되었어요. 꿈을 먹는 요정은 펜에 잉크를 찍어 종이 위에 후닥닥닥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었어요. 꿈을 먹는 요정아, 꿈을 먹는 요정아, 뿔로 된 작은 칼을 들고 나에게 오렴. 유리로 된 작은 포크를 들고 나에게 오렴. 작은 입을 있는 대로 벌려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악몽을 얼른 먹어치우렴. 하지만 아름다운 꿈, 좋은 꿈은 내가 꾸게 놔두고. 꿈을 먹는 요정아, 꿈을 먹는 요정아, 내가 너를 초대할게. 요정은 종이를 둘둘 말아 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단꿈공주한테로 달려가서 내가 써준 주문을 외우라고 해. 빨리 맛있는 악몽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어. 벌써부터 입에 군침이 도는걸?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어서 달려가란 말이야. 단잡나라 왕은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지요. 하지만 나는 아주 먼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어. 내가 살던 단잠공주는 이 세상의 반대편에 있는걸? 단꿈공주가 기다리고 있는 궁전으로 돌아가려면
꽤 오래 걸릴 거야. 치, 인간들이란 언제나 저렇게 맥 빠지는 소리만 한다니까. 누군가 주문을 외워서 초대해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떠날 수가 없단 말이야. 단잡나라 왕은 몹시 실망해서 요정에게 물었어요. 그럼 어떡하면 좋겠니? 꿈을 먹는 요정은 킥킥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 네가 공주 대신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 일단 시험해보는 수밖에. 자, 어서 주문을 외워봐. 꿈을 먹는 요정은 오른쪽 주머니에서는 뿔로 된 작은 칼을, 또 왼쪽 주머니에서는 유리로 된 작은 포크를 꺼내 양손에 나눠 쥐었습니다. 그런 다음 달리기 선수처럼 얼른 뛰어나갈 준비를 했지요. 단잡나라 왕은 커다란 종이를 펼쳐들고 막 주문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종이를 들고 있던 손을 툭 떨어뜨리더니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습니다. 꿈을 먹는 요정아, 너 혼자 떠나버리면 난 어떡하니? 나 혼자서는 이곳에서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게 분명한데, 게다가 이젠 외투와 신발도 없잖아. 여기서 추위에 떨다가 얼어 죽고 말 텐데 무슨 좋은 수가 없겠니? 꿈을 먹는 요정은 귀찮다는 투로 대답했지요. 아이 참, 인간들은 하나같이 저렇게 겁쟁이처럼 군다니까. 좋아, 그럼 내 어깨 위에 올라타. 내가 너를 어깨에 태우고 갈게. 단잡나라 왕은 몸무게가 꽤 많이 나가는 편이었기 때문에 과연 자그마한 요정이 자신을 어깨에 태우고 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라도 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잡나라 왕은 가시에 찔리지 않게 요정의 어깨 위에 조심스레 올렸던 다음 다시 종이를 펼쳐들고 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마지막 줄을 다 읽기가 무섭게 꿈을 먹는 요정은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빨리 달리던지 넓은 세상이 그대로 휙휙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꿈을 먹는 요정은 흥분해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효과가 있어! 정말로 효과가 있어! 깜짝 놀란 단잡나라 왕은 모자가 날아가지 않게 한 손으로 꼭 붙잡으며 더듬더듬 물었지요. 그런데 악몽이 네 좋아하는 음식이란 게 정말이니? 휙! 둘은 막 북극을 지났습니다. 꿈을 먹는 요정은 소리쳐 대답했지요.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고약한 악몽일수록 더 맛있고 악몽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니까. 슉! 그새 미국이 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꿈, 좋은 꿈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리니? 그거 참 이상하구나. 꿈을 먹는 요정은 좀 숨이 찬 듯 헉헉거리며 대답했어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어. 고슴도치가 뱀과 달팽이를 가장 잘 먹는다는 걸 몰라? 나도 말하자면 꿈을 먹는 고슴도치이기 때문에 악몽을 더 좋아하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악몽을 먹고 살게 만들어졌고 또 그게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야. 어때? 아주 간단하지? 슉! 둘은 벌써 아프리카를 지나쳤습니다. 왕은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어 더듬더듬 물었어요. 왜 네가 직접 악몽을 찾아다니지는 못하는 거니? 꿈을 먹는 요정은 숨을 헐떡거리며 대답했지요. 나는 누군가가 초대해줘야만 찾아갈 수 있다니까. 그리고 난 초대한 사람이 나한테 준 것만 먹어. 쿵! 그 순간 휙휙 스쳐 지나가던 세상이 딱 멈추었습니다. 단잡나라 왕은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그랬더니 바로 단꿈공주의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단꿈공주와 침대 곁에 앉아있던 왕비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악몽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 왕은 소리치며 두 사람에게 종이에 적힌 주문을 보여주었어요. 세 사람은 몹시 기뻐하며 서로 꼭 끌어안았답니다. 그때부터 단꿈공주는 악몽을 꿀까봐 겁이 날 때면
언제나 주문을 외워서 꿈을 먹는 요정을 초대했답니다. 단꿈공주가 꿈을 먹는 요정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하지만 어떤 때에는 막 잠이 든 단꿈공주에게 꿈을 먹는 요정이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걱정 말고 잘 자. 내가 악몽을 꾸지 않게 잘 지켜줄 테니까. 그리고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꿈을 먹는 요정은 단꿈공주 곁에 와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단꿈공주는 그 뒤로도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뺨도 점점 통통해지고 발그스레한 빛을 되찾았지요. 단잠나라 사람들은 단꿈공주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단꿈공주만큼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단잠나라 왕은 꿈을 먹는 요정을 초대할 수 있는 주문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함께 적어서 책으로 만들게 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꿈을 먹는 요정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초대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것들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만나고 초대하는 힘은 주문을 읊는 것인가 본데요. 단잠나라 왕은 모른다고들 하고 모르겠다 하고 용기마저 잃고 갈 방향도 잃고 몸과 마음도 지치고 무서운 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이었지만 딸의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길을 계속 갑니다. 그 마음은 꿈을 먹는 요정을 만나네요. 그리고 꿈을 먹는 요정은 말합니다. 누가 자기를 초대해 줘야 한다고요. 자기는 초대한 사람이 준 것만 먹는다네요. 단잠나라 왕이 여행하며 해낸 덕분에 단잠공주는 꿈을 먹는 요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주문을 외울 수 있게 되었는데 가만 보니 꿈을 먹는 요정이 단잠나라 왕에게 준 주문은 꿈을 먹는 요정아, 꿈을 먹는 요정아, 나에게 오렴. 작은 입을 있는 대로 벌려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악몽을 얼른 먹어치우렴. 아름다운 꿈, 좋은 꿈은 내가 꾸게 놔두고 내가 너를 초대할게. 주문은 자기 마음속 바람을 읊는 것이었네요. 악몽이 두렵고 싫은데 그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지? 그래. 악몽은 악몽을 좋아하는 이가 있을 테니 줄게. 나는 내 좋은 꿈은 내가 꿀게. 자, 자기의 마음을 읊어볼까요? 내가 초대해볼까요? 이웃집에 사람이 산다 6회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강현정이었습니다.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Never say time's up 경계의 끝자락 내 끝은 아니니까 울타리 밖에 일렁이는 물
없이 뛰어들어 fall, fall. 답답한 가슴만에 불꽃을 피워낼래. Shine and bright, 붙잡힐 듯이 반짝